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5월 6일에 열린 닥터집의 패자조 결승 스미르 4단과 최정 9단의 대국인데요. 스미르 4단 이제 김은지 9단의 라이벌로 일본에서 한국의 개건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패자조 결승까지 진출을 하였고요. 최정 9단은 뭐 말이 필요 없는 기사죠. 세계대회에서 남자 기사들과 겨루면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고 최근 몇 년간 여자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패자조 결승이기 때문에 이 대국을 진다면은 더 이상 닥터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미레 4단이 흑, 최정 9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스미레 4단 역시나 양화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 두는 포석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정 9단도 양화점으로 맞섰네요. 자, 들어가니까 걸쳐가고. 자, 스미레 4단 바둑의 특징이 이 화점에서 3-3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미레 4단은 3-3에 들어가는 대국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물론 뭐 연습 대국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뒀겠지만 이 공식적인 시합 대국에서 스미레 4단이 3-3에 들어가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스미레 4단만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걸쳐가니까 받아주고, 자, 이것도 걸쳐가니까 다시 한번 받아줍니다. 자, 최종 9단이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스미레 4단에게 두고 싶은 대로 두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다 받아두었고요. 자, 날일자로 굳혀가니까 걸쳐가고, 자, 두 칸 뛰는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수도 자주 볼 수는 없는 수죠. 자, 보통은 뭐 한 칸 뛰어가거나 날일자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뭐 협공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 붙이고 뛰어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미르 4단은 약간 돌들이 4선에 있으면서 세력을 추구하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수여도는 102, 3-3에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살려주더라도 결국에는 흑의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돌의 위치가 한번 우측으로 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자세 자체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정 9단도 이곳에서 일단 날일자로 하나 해주고 날일자로 갔는데요. 자, 이수의 의도를 굳이 파악을 하자면 흑이 한 칸 뛰었을 때 백도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날일자로 두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최종 9단의 생각은 두 칸을 벌렸지만 결국에 선수 교환하고 딱 두어 간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거의 절대 선수처럼 듣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한 칸 뛰어서 지켰나 두 칸 뛰어서 두었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스미레 4단 붙이고 젖혀가니까 이때는 백도 뭔가 넘겨주기는 싫은 자리죠. 넘겨주게 된다면 상변 쪽에서 백의 돌들이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겨주는 건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손 가는 대로 느낌 좋게 뚫어갔고요. 자, 단수 치니까 여기서 묘한 자리를 두어갔는데, 자, 돌이 한 칸에 와 있다면은 이 자리가 이제 급소 자리가 되는데 스미레 4단의 생각은 두 칸 벌려 두었지만 결국에 어차피 이 자리를 두게 되면 백이 받아주면은 호구 치면서 두텁게 정리해야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백이 손을 뺀다면 이런 자리도 붙여가면서 활용을 하면은 똑같은 형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어가니까 백도 받아주기는 싫은 장면이죠. 이 활용 자체가 흑 입장에서 백의 모양을 눌러두었다고 볼 수 있고, 호구 치는 자세가 너무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9단도 일단은 하나 교환을 해 두었고요. 자, 스미레 4단도 두텁게 이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요 교환과 이제 3-3 서로 교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흑은 백의 모양을 지어갖고 백은 흑의 실리를 뺏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텁게 막아두는데요. 자, 이 수르는 어쨌든 이 자리도 굉장히 두텁지만 흑 입장에서는 좀 한 발 뛰어가는 게 백의 모양을 지어갈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이런 붙이고 젖히면서 두 점을 차단하는 수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를 밀어간 수의 의도는 백이 나중에 뛰어온다면 백의 모양도 굉장히 고약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안 좋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또 쉬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 한 수 자체로 물론 완벽하게 막힌 건 아니지만 백이 나오는 자세가 워낙 고약하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스미레 4단의 판단이고요. 자,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바로 나올 필요는 없겠죠. 이제 걸쳐가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깨러 오니까 스미레 4단 역시나 전투를 피할 기사가 아닙니다. 자, 이어두면서 좌상 쪽부터 전투를 걸어가는데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최종 구단도 당연히 실전 심리상 상변 쪽을 벌려가는데, 자, 이 수루는 바꿔치기를 통해서 백의 좌변 모양을 극대화하는 변화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일단 젖혀가고요. 젖힐 때 늘고요. 자, 흙이 공격을 오면 요 자리를 눌러갑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흙이 백을 공격하는 자세가 되면서 백돌 5점을 잡을 수 있지만 백도 두텁게 만들어 둔 다음에 요 자리를 붙여서 둔다면 상변 쪽 5점을 잡힌 게 크기도 하지만 백의 모양도 나쁘지 않아서 이 변화 자체도 5대5의 승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을 두는 입장에서 특히 프로 기사들은 한 집 한 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버린다는 선택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구단도 일단은 무난하게 받아두었고요. 받아두니까 한 칸 뛰는 자세 굉장히 좋죠. 자, 요 교환을 해두고 스미레 4단이 이제 손을 뺐던 우아 쪽을 붙여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저하고 받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프로기사들 대국이나 잘 두는 사람들의 대국을 볼 때 백이 2칸 뛰어나오면 이 자리를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데 이 수를 안 받게 되면 어떤 뒷맛이 있냐면 지금 이게 충머리가 돼 있어요. 자, 붙이고 3-3이 들어갑니다. 자, 뒤로 물러나는 거는 자체로 흙이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흙도 빈 삼각을 둬서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리고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으면 바로 흙이 바둑을 끝낼 수가 있겠지만 이 요석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겠죠. 2칸 띄어둔 돌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흙돌이 반대로 여기에 와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미레 4단도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자, 여기서 이곳을 붙여가네요. 이수의 의도는 좀 빠르게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이 돌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끊고 아래쪽을 치고 이렇게 호구 쳐서 자세를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붙여가고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띄워두면서 확실하게 자세를 잡아갈 수도 있는데 최종 구단은 일단은 선수를 조금 잡기 위해서 요 한 점을 희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뻗어서 굉장히 두텁게 두어갑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빠진 수가 살짝은 안착이라고 하네요. 거의 한 2집 정도 손해가 되는 수라고 하는데, 자, 이 수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자면 이제 요 뛰어들어가는 끝내기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뛰어들어가는 이런 뒷맛도 근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구단의 생각은 이 뻗어두는 수 자체가 집으로도 그렇고 이 전체 백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터운 자리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두었고요. 자, 이제 좌변 쪽을 들어가면서 스미레 4단이 반대로 타겟을 보여주는데, 자, 이런 장면에서 호구 치는 거는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히게 되어서는 이 흙돌이 굉장히 무거운 형태가 되겠죠. 좋지 않습니다. 자, 반대쪽 호구는 이 자리를 막히고 밀리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썩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미레 4단이 붙여간 수가 아주 좋은 타겟의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최종 구단 이 자리는 호구 쳐야겠죠. 반대쪽을 늘면은 여기 늘고 하나 젖혀두고 이런 식으로 안형을 잡아버리면 흙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를 그냥 막고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해도 좌변 쪽 베개 모양이 흙의 집 한 10집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베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정 구단도 붙인 수를 바로 받아주기보다는 호구 치면서 두텁게 두어왔고요. 자, 한 방 젖혀두고 뻗게 되니까 좌변 쪽에서 굉장히 쉽게 털을 잡게 되어서는 좌변 쪽 전투는 스미르 4단이 약간의 성공을 거뒀다 볼 수 있고요. 자, 최정 구단도 지켜둬야겠죠.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여기 날일자 맞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돌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으로도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정 구단도 날일자로 일단은 받아두었고요. 받아두니까 상변 쪽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날일자로 두는데 이 상변 쪽 둔수로는 그냥 중앙 쪽을 확실하게 연결해 두는 수가 더 좋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앙 쪽 세력을 뭐 한 칸이나 날일자 정도로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고요. 백도 흙이 중앙을 막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뺏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두는 게 거의 절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집으로는 백이 한 7, 8집 정도 나게 되면서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중앙 쪽 세력을 통해서 넓혀가고 이 백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중앙에서 또 한 번 큰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을 막아두는 게 조금은 더 두터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뛰어들어간 수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실리적인 수여서 스미르 4단의 선택이었고요. 자, 반대로 이제 뛰쳐나가야죠. 뛰쳐나가니까 흙도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스미르 4단의 생각은 양쪽 다 타게 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앙 쪽이 뚫리게 되면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이 너무 쉽게 백에게 뚫리게 되어서는 확실히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선수를 잡은 최정 구단 두텁게 밀어두고 네 곳을 딱 띄어서 지켜둡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물론 지금 당장 좌변 흙 6점을 잡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바깥쪽도 한 번에 봉쇄가 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전에도 나오지만 흙 입장에서는 선수 교환을 해두고 젖혀서 넣으면은 자체로도 살아갈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는 이 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켜가니까 스미르 4단도 굉장히 큰 자리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런 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 수가 뭐 흙에게 지금 당장 뭐 아무 수도 없기는 하지만 흙 입장에서는 이런 두터운 수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백에 어떤 뒷맛이 있냐면, 지금 당장 이곳을 밀어가면은 지금은 묘하게 또 수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자, 흙이 이곳을 두면은 젖혀 있고 딱 맞게 돼서는 흙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흙도 젖히면서 백을 잡으러 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단수도 굉장히 기분 좋고 딱 두고 늘면은 안 됩니다. 늘면은 이런 식으로 수싸움이 되면서 흙돌이 잡히겠죠. 그렇다는 거는 흙도 여기를 찝을 수밖에 없는데 딱 젖히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패가 납니다. 패. 흙의 모양에서 패가 난다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이 단수를 맞아둔 자리들이 백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갈 수 있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활용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활용하고 잡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 쪽을 잡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터운 꼬부린 수에 대해서 흙이 안 받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미르 4단도 두텁게 일단은 한 점을 확실하게 잡아두었고요. 자, 여기서 밀어가니까 중앙 쪽을 이제 도망가는데요. 자, 스미르 4단의 생각은 여기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시움을 당해서 이 흙돌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여기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전에도 나오지만 백이 이곳을 꼬부리면은 아까 상변 쪽을 깼던 4점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빈삼각의 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 쪽 흙돌은 조금 탄력이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뛰어가거나 아니면은 백이 잡으러 공격을 온다면 살아가는 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탄력이 너무 많아서 잡힐 똘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텨가는 선택이 좋았는데 일단은 시험을 당하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칸 뛰어가면서 도망갈 때 최종 구단 입구자 두고요. 자, 하나 찔러두고, 자, 이곳을 나리자로 두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백이 한 칸 뛰었을 때인데, 자,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자리예요. 하변 쪽. 지금 거의 반상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수가 바둑을 좀 나쁘게 만든 그 완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수로는 일단 젖히는 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흑도 하나 교환을 확실하게 해두고요. 백이 여기 뚫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안 받아주면은 뒤로 돌려치고 이어서 요석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여기서 때리자니 뚫어가면은 백의 집이 다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안 받을 수는 없는 장면이고,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딱 지키면서 버텨갔다면은 하변 쪽이 깨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하변 쪽 지킴이 살짝 실수였다 볼 수 있고요. 이 수로도 조금 모양 좋게 이렇게 나래자로 두었다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우세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이 한 칸 뛴 수가 왜 악수가 되었냐면 최종 구단이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흑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은 이제는 좌변 쪽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 쪽의 포위망을 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포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수를 보자 스미레 4단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아두고 살아두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좌변 쪽은 살아가게 되었지만 어깨 짚어가면서 하변 쪽을 눌러두게 되어서는 이 하변 쪽을 한 칸 뛰면서 살아둔 이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집으로는 약간 벌었지만 여기가 밀리면서 중앙 쪽 흑대마가 또 살짝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요. 자, 최종 구단 이렇게 하변 쪽을 눌러두고 바로 흑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이 압박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자리를 두었다면 백이 거의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버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교환도 하지 못하는 장면이고요. 자, 스미레 4단이 어쨌든 끊어가면서 맥점을 찾기는 했지만 자, 여기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좀 늘고 싶은데 젖히고 단수 치게 되면은 흑이 대책 없이 다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는 바둑이 끝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 4단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딱 잡아두고 선수로 자, 밀어서 연결해 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빈삼각을 통해서 상변 쪽 흑 4점을 잡게 돼서는 이 바둑 최종 구단이 굉장히 유리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4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리으면 빈삼각으로 잡히고요. 여길 두면 끼워서 잡히고요. 그리고 여길 두면 단수 치고 이어서 잡히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잡히게 되어서는 상변 쪽을 깼던 돌들이 거의 20집가량에 가까운 그런 크기로 잡혔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단순히 연결해 갈 동안 백은 한 20집 정도의 득을 봤다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부랴부랴 스미레 4단이 조금 끝내기를 통해서 역전을 기대를 하지만 최종 구단이 완벽하게 판을 마무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패를 통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만 이 우변 쪽 뚫린 게 너무 크고요. 자, 이제 선수 처리해주고 상변 쪽 돌을 다시 살려가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최종 구단도 이제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변 쪽 잡힌 거 그리고 상변 쪽을 살아간 거는 거의 또이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변 쪽이 백에게 잡히게 되면서 흑의 진영도 흑의 집도 다 깨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 치중 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안 받아주기는 좀 곤란한 장면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버텨가네요.
자, 이런 버팀도 어떻게 보면 인류가 되기 위한 그런 버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를 치중 가면은 대책이 없어요. 이으면 이어서 전체 흙이 잡히고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를 둘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서 흙도 버텨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두면은 자체로 살 수는 있네요. 네, 좀 이 느는 수를 제가 순간적으로 놓쳤네요. 그래서 어쨌든 느는 수가 있기는 해서 잡히진 않는 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도 백 입장에서 질바둑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를 그냥 이어두고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두 점 끊어먹는 그런 뒷맛도 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서는 네, 흑입자에서는 계속해서 네, 집으로도 부족하고 이런 뒷맛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 최종 9단의 현란한 마무리를 보시면 되는데, 이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끝내기가 굉장히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늘어서 지켜두죠. 이렇게 뚝뚝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네, 이 바둑 300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딱 300수만에 끝나게 되었지만 스미르의 4단이 결국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최종 9단의 5집 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상변 쪽에서 전투가 이어지면서 스미르의 4단이 5대5의 싸움을 계속해서 좋게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하변 쪽 한 칸 뛴 수가 마지막 거의 패착에 가까운 완착을 두게 되면서 최종 9단이 이 밭전자로 묘한 자리로 씌어오게 되어서는 좌변 쪽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하변 쪽을 눌러두고 나서 압박을 통해 그 이득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바둑을 이끌어갔다 볼 수 있고요. 압박을 해주면서 이제 공배 연결을 강요하고 마지막으로 큰 자리 빈삼각을 통해서 상변 쪽 흙 4점을 잡게 되어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스미르의 4단으로서는 최근에 이 대회에서 김은지 구단은 최종 9단을 꺾었거든요. 근데 스미르의 4단으로서는 아직은 최종 9단을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것 같고요. 뭐 조만간 또 넘어서거나 아니면 또 대등한 승부를 펼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